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신호해석 과목을 담당할 이양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에는 제가 담당했던 과목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해서 자바를 배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 정보통신의 핵심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해석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신호해석 과목은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대학 수학이나 미적분학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혹시 수강한 학생들 중에서도 나는 좀 수학이 약하다 해가지고서 조금 심적으로 두려움을 갖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수학이 나오면은 그 수학에 대한 기본 원리를 한번 제가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러더라도 제 수업을 받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과목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신호해석 과목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3학년 때 배우는 통신이론, 또 4학년 때 배우는 디지털 통신, 이와 같이 통신의 기본적인 이론의 핵심이 되는 이론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해가지고서 어떤 시스템에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되고요. 이것을 물론 수식적으로도 유도를 하고, 또 이거 그림으로 또 유도하는 이런 과정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신호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통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시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신호의 크기가 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표시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서는 신호의 정말 근본적인 특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났을 때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뭐 잘생겼다, 키가 크다, 뭐 옷을 잘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든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어떠다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외모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적인 면, 이것을 했을 땐 다른 면에서 봐야 되잖아요. 이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 보이는 것만이 봤을 때는 시간적인 영역에서 해석하지만은 시간적인 영역에서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주파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이라고 해가지고서 새로운 영역으로 바꿉니다. 이게 A라는 영역에서 B라는 영역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 이걸 우리가 뭐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에서 경찰차가 있는데 갑자기 트랜스포머 딱 하면은 로봇으로 변해 가지고서 막 하늘을 난다든지 전투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폼, 이것을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방법, 이걸 갖다가 우리가 퓨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퓨리의 트랜스폼에 관계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사실상 통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스폼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거의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을 배우는 것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좀 수학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책에 어떻게 보면은 공식으로 또 이게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적용을 한다면은 또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제가 누굽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충분히 쉽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대신 조건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제가 쉽게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좀 말이 많았죠? 첫 시간이다 보니까 평상시 온라인이 아니고 비대면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서 우리 학생 하나하나 출석부를 보면서 이름을 부르고 누구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2학년 학생들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참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특히 또 복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갔다 온 경우 같으면은 어디에 근무했느냐, 군대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서 이렇게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첫 시간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서 지금 우리 신호 해석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소 딱딱하더라도 이것을 직접 좀 들어주시고 귀에 담아서 한 학기가 지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사항을 또 바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칠판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칠판에 보인 것을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가 중요하죠. 교재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그 매트랩 실습과 함께 배우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통신이론 해가지고서 김명진 저 생능출판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책은 우리가 신호 해석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서 배우지만은 나중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가 되지 않습니까? 3학년 1학기에 통신이론이 있습니다. 3학년 1학기에 통신이론 수업 시간에도 이 책을 가지고서 그대로 공부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책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책도 안 사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정보통신공학과 2학년들은 선생님 말 잘 듣고
책을 반드시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을 구매하는 방법은 뭐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학교에 왔을 때 교내 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내 서점에 오셔가지고서 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업은 제가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PPT가 뭔지 알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입니다. PPT를 왜냐하면 수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PPT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도 직접 칠판에다가 제가 쓰면서 여러분들 수업을 하나하나 따라오게 하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은 반드시 필기 노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의하고 싶은 것은 노트를 쓰라고 하니까 무슨 메모장 같은 거 이런 걸 하나를 해가지고서 내서 씁니다. 메모장.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정식으로 제일 좋은 것은 스프링 바인더가 있는 노트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필요 없을 때에는 이렇게 찢어 가지고 낼 수도 버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두꺼운 노트를 갖다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보고 노트를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뭐 첫날 정리하고 빽빽하게 이렇게 써요. 그러지 말고 반드시 노트를 필기하실 때에는 이 제목을 적고 날짜를 적고 그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 장 아니면 두 장, 세 장이면은 여기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할 것들은 새로운 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주세요. 이 노트는 제가 나중에 검사를 합니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볼 때에는 노트를 제출하는데 시험 볼 때 노트 가져와서 봅니다. 시험 볼 때 노트 가져와서 봅니다. 오픈 노트입니다. 책은 안 됩니다. 책은 안 됩니다. 근데 시험 볼 때 노트를 가져와 가지고서 자기가 노트 필기한 것에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건 보면서 합니다. 이게 노트 정리를 잘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노트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복사를 해 가지고서 카피를 해서 붙여 놓는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손으로 그림이 있으면 자기 손으로 직접 그려야 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아주 책을 갖다가 오려 붙인다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트 점수가 실질적으로는 10%라고 하는데 노트 필기를 잘한 사람한테는 훨씬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필기를 할 때에는 색깔 있는 펜은, 색깔 있는 볼펜을 준비를 하셔가지고서 색을 표시하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검은 색깔로 한다거나 또는 어떤 학생들은 또 연필로 하는, 이러지 말고 볼펜으로 하되 색깔 있는 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도 찍찍찍찍 그리지 말고 반드시 자를 사용해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서 하세요. 이걸 정리를 갖다 하는 거 보면 학기 한 학기가 지나면은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배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하원 교수한테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노트 정리를 잘해야 돼. 노트 정리가 잘 됐을 때에는 이하원 교수님한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남학생들은 노트 정리를 잘 안 해요. 근데 여학생들은 노트 정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 남학생들도 아주 엑셀런트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막 개발 소발 이렇게 막 쓰던데 나중에는 아주 그냥 정리를 잘 해가지고서 제가 이게 우리 학생들이 하려는 의식을 고치 안 해서 그러지 정말로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설령 시험을 못 보더라도 노트 정리를 잘하면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 증빙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노트 정리 매우 중요하다. 노트 정리 매우 중요하다. 그것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선배님들한테 물어봐 가지고서 노트는 제가 A 플러스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뭐 뒤에서부터 이렇게 점수를 매겨줍니다. 잘된 노트 샘플을 구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교수님한테 점수를 잘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학점은 어떻게 되느냐. 학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고사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합쳐가지고서 70%밖에 안 됩니다. 70%밖에 안 돼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도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한 사람들은 모두 잘했다. 그럼 모두 A+를 받는 거예요.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30%가 뭐냐. 30%가 여기는 출석하고 과제하고 바로 노트, 이게 들어가게 30%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시험에서는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오픈 노트로 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차이는데 이런 여기에서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과제는 가능한 매주 1회 출제합니다. 원래 비대면 수업이 아니고 비대면 수업, 그러니까 교실 수업을 할 때는 제가 거의 매 시간 출제를 하는데 이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의 불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자제를 하고 매주 1회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출 방법은 이메일로 하는데 여러분들 제 이메일 주소 아세요? 제 이메일 주소는 YWLEE 양원리입니다. 골뱅이 우리 학교 ho남.ac.kr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과제를 제출해 가지고 제가 이것에 대한 뭐 정답을 갖다가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게 곤란해요. 온라인으로 답을 갖다가 오픈을 하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답을 오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이 안 한 사람, 늦게 제출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이 알고 싶을 때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과제에 대한 이거 답을 알려주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식적으로 과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면은 그 알려준 답을 공개한 이후에 과제를 제출하는 사람들한테는 0점을 갖다가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를 어떻게 쓰느냐, 제출하느냐. 이메일로 스캔을 하거나 사진을 촬영,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사진 촬영하고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노트에 직접 풀어서 보관하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한번 연습해서 풀어보고 이게 맞다 싶으면은 노트에다가 풀어가지고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노트 검사할 때 과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잘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트를 좀 두꺼운 걸 갖다가 이거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3-4천 원 정도 줘가지고서 노트를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거나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교수님 학교에 갔는데 교수님 안 계시던데요.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항상 연구실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저를 만날 때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저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해가지고서 약속을 하고서 오시길 바랍니다. 만약 약속이 됐는데도 못 온다, 못 만났다, 이럴 때는 제가 문제가 있겠죠. 아니면 제가 여기서 회신을 갖다가 할 겁니다. 내가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서 언제 다시 오자, 이런 식으로 다시 약속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알려드린다면은, 저한테 자주 오는 사람들이 성적이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이하원 교수는 학생들이 자주 와서 질문을 하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좋지, 와가지고서 엉뚱한 걸 질문한다거나 또는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절대 구박을 하거나 문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을 갖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이것을 좀 강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왜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알아가지고서 강의 방향이랄지 강의 수준, 이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과목은 특히 수학적인 배경을 가진 이론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몰라? 해가지고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저한테 와가지고 시시콜콜한 것이라도 질문을 하면은 그 학생은 제가 잘 기억을 합니다. 꼭 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방은 항상 열려 있고 8호관 8603입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010-9636-5572고요. 연구실 전화번호는 062-940-5572예요. 그런데 가능한 하지 말 것은, 이제 이 카톡은 좀 삼가해 주세요. 지금 카톡 하면 너무나 힘드니까 교수님 문자로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카톡은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첫 시간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 이것을 인터넷에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은 매우 급변하게 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급변하게 변하는 학문인데, 이 급변하게 변하는 학문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특강을 유튜브에다가 올린 것이 있습니다. 한 3편을 갖다가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주소를 여기에다가 지금 올려놨거든요. 여기 유튜브 주소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좀 들어가셔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좀 들어가지고서 이하원 교수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는 잘생겼는가, 좀 비대면 교육으로서 강의실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도 만나니까 좋구나 하는 걸 보여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튜브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의 내용들을 링크를 해가지고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광주 전남 과총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 4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3번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1번하고 2번, 4번이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만약에 클릭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다음 만약에 이걸 보고서 자기가 직접 한번 시도를 하는
자기가 직접 시도를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해보세요. 하다가 잘 안되면은 누구한테 와야 된다? 저한테 오면 되는 것이죠. 저한테 오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갖다가 강좌는 이렇게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또 그런다면 좋아요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일주일에 3번 강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강의일 때 거의 마지막 번 아니면 두 번째에 과제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